여러분들 자동문항 생성을 배우고 나서 이제 중급으로 들어갈 때 소위 말해서 difficulty modeling 혹은 calibration modeling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게 선생님들께서 야 이게 calibration modeling이 결국 automatic item generation 자동문항 생성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왜 꽃이라고 그럴까? 이게 왜 이렇게 사이코메트릭 트레이닝을 받는 저희들에게 중요할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AIG라는 게 문항을 막 생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또 모델링으로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Calibration Modeling 혹은 Difficulty Modeling입니다. Difficulty Modeling 혹은 Calibration Modeling in Automatic Item Generation은 나와버리다 홈그라운드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Difficulty Modeling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려고 하고 실제 AIG에서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존재 가치를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Automatic Item Generation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숫자 바꾸고 그림 바꿔가지고 생성해내는 걸로 가면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에요. 이걸 한번 만들고 나면 그 만드는데 물론 사이코메트리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긴 만들지만 도와줘야지 만들지만 그거 만들고 나면 저희 사이코메트리션들의 롤이 별로 없어요. 문항 제작자들이 변형되게끔 만들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이 생성되는 거는 사이코메트릭한 그렇게 하고 나온 그 밸리데이션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그 오토매틱 RM 제너레이션에서 이 밸리데이션 특히 이제 아이템 모델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고요. 혹은 아이템 칼리브레이션, 아이템 모델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해내는 게 사이코메트리션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모델링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모델링이냐면 모델의 레벨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측하는 것 그리고 예측하는 것에 그러면 이제 뭘 예측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간단하게 뭐 example로 말하면 그 생성될 문항의 난이도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할 뿐만 아니라 예측을 해서 조금 어렵게도 만들고 adaptation, prediction 그리고 adaptation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델이 있으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가 dependent variable, 저희 모델링 할 때는 뭐가 target 그 variable이냐 그리고 뭐가 predictor냐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그럼 target dependent variable이 소위 말하는 이 analyzing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게 아이템의 difficulty라는 거예요. 근데 한 문항 모델에서 많은 수의 아이템 그 difficulty instance가 나오니까 각 인스턴스마다 difficulty가 얼마쯤 되겠는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calibration 모델이 되는 거죠. 평균이 얼마고 variance가 얼마냐 그 difficulty의 variance가 얼마쯤 되는가를 만들어내는 게 이 calibration 모델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difficulty를 알기 위해서 뭘 썼나요? classical test theory 혹은 item response theory 같은 걸 써요. 뭘 써도 사실은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데 일단 그거 하려면 IRT나 CTT 알아야 되죠. Classical Test Theory 모델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 Difficulty Interpretation 할 수 있죠. 그걸 해요. 근데 그 한 문항 모델이 생성되는 문항의 개수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그 family of 아이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항의 difficulty의 평균
그리고 difficulty, variability 이런 걸 구할 수 있게끔 모델링 하려면 자연스럽게 멀티 레벨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멀티 레벨 IRT까지 알아야지 이 작업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만 있으면 멀티 레벨 IRT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저희 수준에서는 멀티 레벨 소위 말해서 IRT 모델이 기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뭐가 들어가나요?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이 difficulty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레벨에 따라서 그 across 아이템 모델의 어떤 팩터들, 그리고 within 아이템 모델의 팩터들, 그리고 within 아이템 인스턴스의 across 아이템 인스턴스의 또 팩터들, 약 3레벨 정도가 되는 그 independent variable들이 이제 고려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평균만 구하고 difficulty의 평균 구하고 variability만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위에는 이제 structure한 relationship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difficulty dependent variable 해서.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structure equation modeling 같은 이런 컨셉을 그 위에서는 사용하고 그 윗단에 있는 measurement 모델하고 같이 합치는. 그러면 뭐 들어가나요? IRT 들어가죠, 멀티 레벨 들어가죠, SEM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들이 뭐 나중에는 클러스터 되는 상황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레이튼 클래스나 믹스처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AIG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칼리브레이션을 해내는 게. 그래서 이제 사이코메트리션들 잡이 원래 있던 것에서 한 문항의 이제 칼리브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하던 것에서 문항 모델의 칼리브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AIG를 하게 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이유로 그 전에는 이게 아름답게 잘 안 됐어요. 데이터도 적고 이제는 막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고 예를 들어 러닝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막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날아다니고 하루에도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시험을 쳐가지고 뭐 붙여가지고 외우고 막 이러는 상황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컬렉션 하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데이터 모으는 것도 쉽고 훨씬 더 이제 용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AIG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고 그걸 굳이 이제 우리가 뭐 그 러닝 시츄에이션에서 많은 데이터들 들어오고 실제 뭐 그 많이 들어오는 거를 굳이 또 빅데이터라고 부르려고 하면 부르세요.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상황에서 AIG가 일을 잘하고 AIG가 사실은 이제 그 칼리브레이션 모델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고 AIG 같은 것들을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됐다.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또 들어갔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자동화에 대한 이슈들. 그러고 나면 이제 AIG 자체가 또 자동화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거 팬시한 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뭐 조금 말씀을 드려서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놓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difficulty 모델링을 하고 calibration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예측을 한 difficulty를 가지고 학생의 능력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측한 difficulty를 가지고 학생의 능력치를 계산할 수 있어서 이게 그 컨셉추얼하게는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 바로 돼요. 그래서 뭐 AIG calibration 모델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머신러닝 어프로치를 쓴다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근데 이거는 뭐 모델이 멀티-레벨 IRT with covariate 정도 아닙니까? 뭐 그거를 머신러닝으로 바꾼 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아주 팬시한 artificial neural network 뭐 이런 거 deep learning 뭐 이건 아니지 않나?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independent variable이 있는데 이제 아주 많은 데이터와 아주 많은 우리가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structural하게 예를 들어서 multi-level item response theory with covariate each level마다 covariation 있는 그런 모델을 썼지만 그 모든 independent variable을 다 때려 넣어서 그 딥러닝 상황으로 만들어도 일을 할 것이라는 게 저의 컨젝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데이터로 밀어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려면 이게 단점은 데이터가 아주 많아야 돼요. 제가 그 마블링이 잘 된 스테이크다 그래서 thick하기도 해야 되고 fat하기도 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밀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calibration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딥러닝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모델이 피쉬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설명력은 떨어지는데 그렇게 만들면 근데 예측은 잘하는 거예요. difficulty 예측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difficulty 예측을 잘했기 때문에 학생의 능력치 에스티메이션도 빨리빨리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 이 AIG를 할 때 사이코메트리션들 모델링에 대한 트레이닝을 아주 잘 받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이제 트레이닝을 받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던 나와바리라고 하는 얘기가 홈그라운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돈도 되고 실제로 단순히 문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어진 문항들에 대한 그 difficulty characteristic을 모델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이런 테크닉들을 여기에 잘 접목해서 칼리브레이션 모델에 쏟아 부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 땀 한 땀 공부를 할 때 그것을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떤 유용성이 있구나, 실제 프랙티컬한, 네, 그리고 theoretical한 이런 superiority가 있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각 잡고 소위 말해서 공부를 하는 것,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 비유를 나와바리의 비유를 준비를 했네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